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부가 설 전까지는 김영란법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농축산업자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한 결정이라는 소리가 많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좀 더 일찍 개정에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미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사업을 접은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정책의 시행 취지가 아무리 좋고 그 당위성 측면에서 많은 힘감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행 전에 그 파급력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을 손보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운용에 의해 피해를 보는 중소자영업자들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이 포항에서 어제 밤늦게 또 3.5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피소에 오늘 아침에 또 저는 3.8 규모의 여진이 또 발생했다라는 그 속보가 떴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지금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원래 그 이제 3.8 규모인데 3.5로 이직을 수정을 한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추가로 또 발생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이 경북 지역에서 그 진도로 보면은 그 V등급,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진동을 느끼고 이 수면 중에도 그 사람이 잠을 깰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 여진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번 그 지진의 규모는 포항 지진의 그 여진 가운데는 그 세 번째로 큰 수준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의 여진, 이제 17일에는 그 단 3회로 잦아들다가 18일에는 그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경주 지진 때보다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좀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어제 새벽 시간대에 그 네 차례 그 여진이 그 연달아 발생을 했다가 어젯밤에 다시 그 진도 3.5 규모의 그 여진이 이제 발생한 것이었죠. 예. 다행히 큰 피해 신고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어제 이제 그 대피소에 있다가 그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시 놀래가지고 대피소로 다시 피신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5분 15초에. 다시 또 규모 3.6의 지진이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계속 이렇게 이 여진이, 그러니까 일주일 연기를 하기는 참 잘했는데. 그렇죠. 이게 여진이 빨리 좀 이게 가라앉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네. 그래야지 수능도 이거 참 잘 제대로 치를 수 있는데. 자,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검출된 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네. 또 AI 있네요. 네. 글쎄 말이죠. 그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그 유경오리 농가에서 그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정밀 검사 결과 이 고병원성인 H5N6형 AI 바이러스로 이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해당 농가는 그 지난 18일 그 출하전 그 검사 과정에서 그 AI 그 항원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번 겨울 들어서 그 가금 사육 농가에서 그 고병원성 AI가 그 검출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죠. 네. 정부는 즉각 그 AI 그 위기 경보를 그 주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이 심각 단계로 높였고요. 20일 0시,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전국 모든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 그 48시간 동안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이제 발동을 했습니다. AI 그 발생 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용 농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이동 중지 명령도 같이 내렸는데요. 아하. 지난해의 경우에 그 11월 16일 이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해서 무려
올해 그 4월 4일까지 그 140일 동안이나 계속됐거든요. 예. 이 기간 동안에 뭐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그 3,700여만 마리가 그 살처분됐는데 올해도 이 같은 AI 악몽을 좀 벗어나지는 좀 못한 것 같죠. 네. 글쎄요. 참 걱정입니다. 예, 이게 도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않습니까? 예? 근본적인 처방이 좀 뭐가 있겠는가 예.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정치권 얘기해봐야죠. 먼저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이 평화개혁연대라는 당내 모임을 꾸리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항하는 조직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이죠. 호남 중진 의원들이 그 최근 회동을 갖고 이 평화개혁연대를 그 결성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남 의원들 그 설득 작업에 본격 나서서 그 대다수의 그 호남 의원들이 그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박지원 의원 18일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평화개혁연대는 우리의 그 정체성과 그 가치를 지키자는 그 의원들의 그 자발적인 당내 서클이지 이 분당이나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은 아니라면서 일단 확대 해석에 그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애매모호한 그 중도 보수 대통합을 그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이 평화개혁연대가 안철수 대표 측의 그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 추진을 그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 또 어제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죠. 이 통합하면 2당이 됩니까? 골목 슈퍼 둘 합한다고 롯데마트가 됩니까? 이마트가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네, 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죠. 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그런데 이 최고위원이죠.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런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페이스북인데요. 요즘은 네. 정말 정치인도 그 페이스북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죠. 근데 이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그 트위터든 잘못하면 또 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네. 이 그렇죠. 하태경 최고위원 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서 안철수 대표를 그 성공한 DJ 길이 아니라 그 실패한 정주행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 바른정당과의 그 연대 추진을 두고 안철수 대표가 그 DJ를 버리고 그 YS의 길을 가려 한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이건 하늘에 계신 그 DJ가 화낼 일이다. DJ건 YS건 보수를 끌어안았을 때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이 바른정당은 그 개혁 중도 보수로 그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 구구간이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DJ는 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보다 그 훨씬 우파였던 JP까지 그 끌어안는 그 광폭 정치를 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당이 그 바른정당과 연대도 못한다면은 그건 역사에 잠깐 이름만 냈다가 소멸한 정주영의 국민당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지원 의원을 겨냥을 했다고 하죠. 이 국민당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네, 예. 그렇습니다.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께서 본방 같은 데도 국민당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아무튼 뭐 롯데마트, 국민당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글쎄 나옵니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전달된 것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자. 지금 이런 주장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만 문제냐?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되느냐? 검찰을 이제 직접 겨냥한 것이기도 하죠.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그 최경환 의원 등 그 정치권을 그 정조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맞불 선격의 문제적이 아니냐 이런 풀이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그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이 연합뉴스의 그 통화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그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그 법사위 차원의 그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고요. 네. 실제 이런 뭐 추진할 그 의사를 좀 비추고 있죠. 근데 그 특수활동비 문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받았던 이 특수활동비 이게 또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 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2015년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한나라당 그 원내대표 시절에 받은 그 특수활동비 일부를 그 당 정책개발비와 그 원내 행정국 지원금 등으로 썼다고 이제 어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홍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 2015년 5월 성완종 그 사건에 연루됐을 때 그 내가 해명한 국회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이제 이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2015년 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받은 1억 원으로 2011년 한나라당 그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을 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2015년이죠. 홍준표 대표는
이 국회 대책비, 즉 특수활동비 중 그 쓰고 남은 돈을 그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면서 집사람이 그 돈과 변호사 시절 모은 돈들을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1억 2천만 원의 그 경선 기탁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예. 이제 그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홍 대표가 그 성 전 회장에게 그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털어내려다가 오히려 그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을 그 실토한 것 아니냐. 예. 그때도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홍 대표 별다른 이제 해명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이 커지니까 예. 적극 해명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했던 부분, 바로 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중도 보수 통합 움직임에 대항해서 평화개혁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호남 중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평화개혁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금 그 평화개혁연대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니, 이게 구성 단계죠. 아, 예, 구성 단계군요. 구상 단계.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흔들기가 아니고요. 예. 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리고 당을 흔드는 것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당을 흔드는 게 안철수 대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이 보수 세력과의 이 연대 통합하는 것이 흔들기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는 예.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은 없다. 예. 필요에 의거해서 연합연대할 수 있다.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연합연대는요. 예. 다당제이기 때문에 예. 자동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방송법 개정 같은 것은 한국당, 바른정당하고 저희 국민의당은 개정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약속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MB 적폐 세력 청산 같은 것은 또 민주당과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다당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극단적인 양당제로 생산적 국회가 되지 않고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3당이라는 완충지역을 주어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당제로서 30년 만에 제일 빠른 개원, 누리과정 등 문제가 되던 것을 추경으로 해결한 것, 이런 것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했죠. DJP 연대한 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박 대표님이요. 예?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답변하기도 싫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분은 그분 말씀하신 것으로 예. 그냥 두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잘 모르고 어떤 걸 잘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게 말을 만드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연대와 연합, 이거하고 통합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누가 지금 현재 예. 다당제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합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예. 또는 필요에 의해서 바른정당과 선거연합을 하자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자꾸 통합으로 가고 보수 대통합 운운하면서 3당 통합의 길로 제2의 YS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가 다른 그러한 예. 당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안철수 대표는 그 통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또 추진하고 그러니까 그 불신이 쌓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거 연합은 괜찮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필요에 의해서. 그건 필요하다. 예. 그건 필요하다가 아니라 예. 선거를 하다 보면은 다당제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것과 통합은 다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흡수 통합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흡수 통합이라고 하면은 바른정당이 발끈하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끈하더라도 괜찮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부터 그거는? 그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예. 함께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햇볕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DJP 연합하는데 예. 우리가 자민연하고 민주당이 통합했습니까? 연대했다 이거죠. 연대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예. 유사한 점으로 연대를 해서 연합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DJ는 JP화되지 않았어요. 예. 보수의 아이콘인 JP가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통합 논의에서는 사실은 그 정책적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죠? 그 바른정당 측으로부터요. 지금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계속 중도 보수 통합 주장하고 바른정당하고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죠. 예.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간다. 근데 설득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글쎄요, 거기까지 시나리오를 써놓은 건 아니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박지원 대표님께서 어디서 집단 탈당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집단 탈당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언론이 제 말을 그렇게 해석했던데. 지금 그러한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자꾸 호남 중진들이 예. 어떻게 민주당과 통합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종국적으로는 YS처럼 예. 3당 통합을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나 또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지 않는다 하고 또 추진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심한 누구나 예. 당 대표나 특히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 후보를 한 번은 하려고 했고 한 번은 나와서 낙선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대통령에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야말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까지 우리 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당 내에서는 선두주자인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나 도왔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당내 일각에서 그 당대표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치권의 또, 상당한 당원들이, 네. 그러면 저한테도 퇴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얘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도 퇴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예. 그러한 것은 이 정치권에서 흔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단 탈당을 부정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어떤 의원들은 우리가 탈당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개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저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체성과 가치를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예. 아하.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도 예. 국민의당이 잘 돼서 정확하게 존재를 해줘야만이 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잘하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통합은 안 되고 연대는 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거죠. 예? 그러한 것도 예.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자꾸 의심을 하니까 예. 자동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국정원 개혁 이러한 것은 적폐청산이 필요점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당에서도. 그러나 방송법 개정은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왜 여당 되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또 우리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 한국당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같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나 예. 박근혜 이명박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는 민주당하고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3당이란 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다당제라는 게. 예. 양극단적인 세력들이 자기 정략적으로 예. 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알겠습니다. 역할이에요. 우리 농사 잘 지고 있으면은 예, 좋은 예.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대표님께서 국정원 개혁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100억 검찰이 법무부에 105억의 특수활동비를 보냈다. 상납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보도만 보았고 예. 지난주에 주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팩트를 몰라요. 저도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가 그걸 좀 봐야겠어요. 저도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작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에서도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도 문제죠.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 네,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걸로 처음 들으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네, 언론 보도만 보았는데 예. 자유한국당도 늘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국정원 때 DJ 때도 돈 갖다 바쳤다. 예. 그럼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 예. 그런데 자꾸 빈쪽만 쏴대니까 또 정치권이란 게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검증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병헌 수석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의 표명이고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데. 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정치를 했고, 예. 또
제가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함께 했고,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정책위장으로 추천을 했고, 또 그분도, 원내대표를 할 때 같이 예. 지냈는데, 그러한 사실이 보도되니까, 제가 역지사지에서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 한빛은행 사건이 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국당이죠. 전신, 이해창 총재 등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은 제 친조카가 아니고 족보상으로 30일찬 조카가 밝혀지고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격이 옳은지 그 사실관계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하지만 예. 어떻게 됐든 정치인으로서 또 특히 정무수석 문재인 대통령 출범 6개월 만에 이런 불행한 일이 났다고 예.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여러분께 항상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에서도 이 오늘 새벽까지, 그러니까 6시 5분 정도까지 계속해서 규모 3.5, 3.6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 포항 곳곳에서 땅이 물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액상화 현상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토양과 물은 평소에 퇴적층에 섞여 있는데 이 지진 같은 충격을 받게 되면은 퇴적층이 흔들리면서 토양과 물이 분리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건물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액상화 현상. 저도 이게 분야가 달라가지고 생전 처음 듣는 거니까 이 전문가 연결해서 직접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직접 액상화 현상을 처음 확인하신 분이죠.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경제복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복입니다. 경 교수님, 그 액상화 현상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저도 처음 들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퇴적층에 이제 강한 이제 진동이 오면 예. 그 퇴적층 안에 있는 이제 평소에 들어있던 지하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평소에는 그 모래층이 강한 지지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가 아주 강한 점성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오면서 강한 진동이 오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물이 이 전체적으로 모래와 모래 입자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예. 지층의 강도가 뚝 떨어져 버리고 지층 전체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현상이 생겨져 버려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진동이 있는 동안 출렁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간단히 정리해 보면 평소에는 이제 물에 의해서 모래가 이렇게 전부 이 응집을 해가지고 점성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는데 여기서 물이 빠지니까 모래만 남아가지고 이게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물이 이제 모래 입자들의 점성을 이제 이렇게 입자들이 강하게 결합이 돼 있는데 거기를 다 끊는 거죠. 끊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흐물흐물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 지층이 굉장히 강도를 잃어갖고 흐물흐물해지면서 지층 위에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이게 지지력을 잃게 되는 거죠. 쓰러질 수 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흐물흐물해지는 그 흙탕물이 이렇게 이제
이번에 포항 지진처럼 곳곳에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수처럼 이렇게 솟아져 올라오면 그 지층이 이렇게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포항 지진의 경우 다행히 이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뭐 심하지는 않았어요. 예. 한 반경 현재로 저희가 확인하기는 반경 한 2, 3km 안에 있는 지층들은 이런 액상화 현상을 겪었다 이렇게 보는데, 예. 뭐 다른 지역은 좀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좀 더 넓은 범위라는 게 그러니까 진앙을 중심으로 해서 예. 좀 더 그 산에도 광범위한 일어날 지역에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네? 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산 같은데? 산. 예. 산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주로 이런 액상화 현상은 예. 이 주로 이렇게 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 또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모래 지하수가 많은 그렇죠. 경우에 이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하 수면이 아주 얕은 지역에 해당되는 강하구나 해안 가까이 강과 해안이 만나는 지역. 그럼 뭐 이러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낙동강 이제 뭐 하구 지역이나 예. 뭐 한강 하류 지역, 뭐 영산강 뭐 이런 큰 강의 이제 하류 지역이나 이런 모래가 많이 쌓여서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예. 이런 곳에서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강한 지진동이 오면. 그러면은 우리 경제복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 포항에서 그러면 지금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주로 어디입니까? 제가 어제 뉴스 봤는데 농지 같은데. 예. 지금 진앙지가 이제 흥해읍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제 포항 북구 쪽이죠. 예. 이제 흥해읍에서 동쪽으로, 뭐 몇 킬로 이렇게 한 1, 2km 이렇게 떨어진 그런 어떤 논 지역이 이제 바로 진앙지가 되는데, 그 진앙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2, 3km 반경 안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 3km면은 이게 사실 뭐 짧은 것 같지만 이게 또 굉장히 넓거든요. 반경이 3km. 예. 그럼 거기에 건물도 있고 이렇겠네요. 건물들이 있죠. 이제 주택가가 있고, 있는데, 주택가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없죠. 뭐 아스팔트로 이제 덮여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만 이제, 산이나, 이제 하천 주위, 논, 뭐 이런 밭, 이런 지역인데, 뭐 산지나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액상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런 지역은 이제 지하수 수면도 굉장히 깊고, 또 안반층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나 이제 이런 저지대는 퇴적층이 또 잘 발달되어 있고 지하수 수면은 얕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요, 이 액상화가 한번 발생을 하면 강도가 이제 지층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강도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이 이제 흔들렸다가 이렇게 이제 오래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지층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자꾸 또 다져지지 않습니까? 그죠? 다져지면 이제 평소와 같은 어떤 이제 집안의 지층을 이제 형성을 하겠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게 전 모르겠는데 건물이 이제 만약 건물 밑에 액상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이제 좀 약해졌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만일 시간이 지나서 액상화가 이제 좀 멈추고 회복이 됐다. 지층의 강도가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좀 건물이 약해진 게 다시 강해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한번 일단 좀 흔들흔들해지면 이게 회복이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이제 액상화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강한 지진동이 있는 동안만 이제 이렇게 생기죠. 네. 이제 강한 지진동이 있는 동안만 이제 생기면서 이제 분수처럼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이제 집안이 좀 침하가 될 거 아닙니까?
지반이 침하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지역이 이제 다져져 갖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지층 퇴적층처럼 이렇게 이제 다져질 겁니다. 이제 뭐 금방 이렇게 다져지지는 않지만 금방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에요? 글쎄요, 뭐 그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뭐 그런 일본 같은 경우가 예. 이런 액상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대부분 다 저지대에는 이런 액상화 현상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상당히 많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언제 일본 같은 사례를 본다면 이게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층 자체가 이제 일단 이제 액상화 현상을 이제 겪은 후에는 예. 그 지층이 이렇게 또 다시 그런 강한 진동이 오지 않는 이상은 예. 그 지층이 이제 다시 그 회복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더더욱 이렇게 또 다져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여진이 계속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여진이 또 일어나고. 예. 이거 포항 시민들 진짜 얼마나 더 공포에 떨어야 되는지 이게 참 걱정인데,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제가 지금 그 진앙지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칠포 해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예, 어제 밤 11시 넘어서 또 오늘 아침 6시에도. 교수님 지금 포항에 계시구나.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규모 3.7, 6 이 정도 되는, 그 진동을 느꼈는데, 아마, 규모 5.4 정도 되면, 여진은 당분간 좀 아마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2, 3개월 내지 한 알겠습니다. 3, 4개월은. 근데 이제 가면서 아마 그 여진의 횟수나, 규모는 알겠습니다. 좀 아마 약해질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경제복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